4학년도 수능 기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하 교과의 시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황하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을 문제도 있습니다. 막상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또는 개념을 자주 다루었던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각의 교과서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또 기출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제시가 되었는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배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28번이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각의 문항을 꼼꼼히 보고 본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순서라든지 문제 드리는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3번부터 27번까지 벡터의 내적이나 정사역이나 포물선이나 우리가 익히 다루었던 방식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27번 포물선 문제도 결국 핵심적인 것은 정의와 닮음, 29번도 쌍곡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쌍곡선의 정의에 대한 생각만 잘 갖고 있었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이나 30번이나 각각의 문제에 대한 것을 시각화하면서 본인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해 보았다면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Fx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선이 바로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BC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고 하였는데 이건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할 때 어떤 닮은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포물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잘 시각화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주 기출되었던 내용이니까 포물선이든 2차 곡선에서 닮은비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포물선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초점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초점에 대해서 현재 중선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포물선임이 어떤 점 A에서 B로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A, B를 이뤘을 때 B와 F를 지나는 직선이 현재 C와 D에서 교점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다음에 선 한번 그려볼까요? 왜냐하면 포물선의 정의에서 포물선 상의 점 C는 분명히 CF와 여기에 있는 C에서 수선의 발을 C'라고 한다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D와 D에서 중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D'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도 우리는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조건을 그럼 활용해서 문제를 닮은비를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길이를 K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D-D의 성분의 길이는 현재 2K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BC는 CD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B가 1대 2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L 대 2L이라고 합시다. 자,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C와 C'의 길이를 K라고 놓았을 때 CF까지의 길이도 우리는 K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중선부터 F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포물선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삼각형만 떼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K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현재 K였는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3K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 B가 3K 대 4K가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K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각삼각형 닮은이니까 3대 4는 K 대 4가 돼서 K는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벌써 이제 거의 다 문제가 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ABD의 넓이를 구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BD의 넓이니까 현재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AB의 현재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B에 대해서 적당하게 높이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B와 저기 있는 AB에 대응되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생각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점이 결국에는 현재 이 길이에 대응되는 Y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X값이기 때문에 현재 이 직각삼각형의 물음표를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이 직각삼각형은 K가 3이었으므로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는 12가 되고 밑변은 4인 상황이니까 루트에 144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면 루트에 128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어차피 우리는 y제곱은 8x에 대입할 거니까 이거 자체가 점 A에 대해서 루트에 128인 y좌표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번에 하면 되니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은 루트의 128 제곱이니까 128은 8의 x가 돼서 x는 1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a좌표가 16이니까요. 여기 있는 중선의 길이가 x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실제 길이는 2이죠. 그래서 2와 16이니까 현재 이 길이는 우리가 18이구나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전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체 길이도 다음처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현재 6K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K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현재 여기 있는 이 L의 길이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6K니까 36K 제곱에서 4K 제곱을 빼면 루트에 32K 제곱이 되고 이거는 4 루트 2의 K인데 K가 현재 3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12 루트 2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2 루트 2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2 루트 2니까 결국에 108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8번 문제는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29번, 30번보다 약간 부담스럽게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 와중에 이렇게 좀 복잡한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문이 좀 길다 하더라도 문제를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알파 위에 있는 원 C1에 대해서 분명히 베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타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에 대한 원 C1과 베타상에 놓인 어떤 타원 C2가 현재 A와 B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알파, 베타의 현재 두 편면 사이의 각 이면각을 구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면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선을 바탕으로
어떤 수직 관계를 활용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면각을 구할 때 우리가 정사형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수직인 상태를 만들어서 확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하고는 같이 한번 어떤 교선에 대해서 수직 관계인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조금 더 읽으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현재 베타상에 있는 C2는 F와 F'를 초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각의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현재 타원 내부에 접하면서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말 그대로 직선 AB에 접하고요. 그리고 타원의 어떤 점과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 우선 집중해 볼 거예요. 네, 목표 지향적인 부분은 여기 PH에 대해서 여기 있는 교선이 현재 A, B를 지난 현재 이게 교선이죠. 이 교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PH에 대해서 H를 베타 평면상에 있고 직선 AB와 수직이 되게끔 H-를 내렸을 때 여기를 PH-를 있는다면 당연히 PH와 H-는 직각이고 내가 찾는 알파, 베타 이면각은 결국 여기 있는 이 각 세터임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HH-와 연관된 정보를 한번 문제에서 뽑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HH-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면 중에서도 특별하게 베타면에 놓여있는 이 C2에 대한 정보를 문제의 조건을 해석해서 한번 시각화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 봅시다. 사실상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Q가 타원상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와 같이 잘 QF-와 HH-가 잘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현재 AB가 18이라고 돼 있으니까 현재 명확한 것은 여기 있는 F와 F'에 대해서 타원의 중심이 어딘가 O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O로부터 여기 있는 각각의 점은 B와 여기 A라고 한다면 현재 이 길이는 9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거기가 9일 때 여기 있는 H, 여기 해당된 H가 여기 H로 그렸는데 이 H에 대해서 H-는 분명히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이 부분이 바로 H-가 되고요. 마치 H에서 여기 BA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길이는 4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HFF-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 길이가 현재 HF-니까 여기 길이가 현재 여기에 대응이 되는데 이 길이가 현재 문제에서 30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4, 여기 있는 길이가 8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 당연히 4√3인 것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기 있는 H와 Q, 여기 H, Q는 현재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길이가 바로 여기겠죠. 당연히 이거는 똑같이 원이 길이이므로 우리가 4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타원의 정의는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요. c 초점에 대해서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면 이때 장축의 길이는 2a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뭐와 같았냐면 결국 이 문제에서는
QF와 QF 다시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압이 일정하다는 거, 같았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여기에서 이 길이는 18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길이가 12일 때 여기 QF 다시 길이는 당연히 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변이 길이가 2대 3이고 여기도 2대 3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닮음이 잘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가 12가 됐고요. 여기 이 길이가 6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필요한 게 H'와 F의 이 현재 두 초점의 길이가 필요한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가 현재 직각인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 루트에 144에서 36을 빼면 루트에 108이 되니까 F'와 F의 길이는 루트 108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6 루트 3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F-H 길이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4루트 3을 미리 구해놨으니까 이 길이는 이미 2 루트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F-H 현재 이 길이가 2 루트 3인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H에 대해서 H-고 요 H-에 대한 이 길이 여러분들 뭔지 알겠나요? F-에서 여기까지 내린 H-의 길이가 2 루트 3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현재 이 전체의 길이가 6 루트 3이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 루트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현재 여기 있는 OH-는 길이가 4 루트 3에서 3 루트 3을 빼면 되니까 루트 3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H-와 H 우리가 4인 것을 알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 이면각은 현재 각 PH-H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PH-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PH-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파에 있는 원 C1에 대해서 여기 중심이 O가 있을 거고요. 이 O는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타원의 중심 O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P는 분명히 C1에 대해서 O에 대해서 수직 방향은 아니고요. 약간 치우쳐진 쪽에 있겠죠. 그래서 H와 H-를 이렇게 아까 내렸을 때 여기가 H-라고 얘기했고 현재 PH-가 이 길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뭐냐면 현재 이 PH-를 X라고 놓았을 때 이 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원상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있고 여기에 중심 O가 있다면 여기 O에서부터 이렇게 P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P에서 H-는 자, 그러면 지금 OP는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 9가 되고요. OH-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처럼 루트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PH-는 뭐가 되냐면 루트에 81-3이 돼서 루트에 78이 되겠죠. 78분의 4는 78분의 4 루트 78이 되고 약분하면 39분의 2의 루트에 78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우선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쌍곡선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모든 C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각형 PQF의 둘레의 길이와 같이 2차 곡선에서 둘레의 길이가 나오면 2차 곡선의 정의 또는 성질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등변이라 함은
어떤 두 변이 이등변이니까 사실 케이스가 3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각형의 이제 정의나 문제 상황에 따라서 3개 이하인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F'이고요. 여기는 F이고, 현재 주축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현재 6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여기 있는 F1사분면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F'P의 직선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 Q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QF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해보았다면 직접적으로 도형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번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는 삼각형 PQF의 둘레의 길이가 28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다시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PF의 선분의 길이, PQ의 선분의 길이, 그 다음 QF의 선분의 길이가 28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PF-와 PF의 길이 차이가 6이 되고 QF에서 QF-를 뺀 길이 차도 6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다를 한번 합쳐 볼 건데요. 여기에서 PQ는 PF-에서 QF-를 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Q라 함은 PF-에서 마이너스 QF-를 뺀 거라고 적고요. 그 다음 PF는 PF-에서 6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QF는 6 플러스 QF-랑 같죠. 이게 28가 등호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리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결국에 이 PF-는 28이 되어서 PF-의 길이가 14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해석을 잘 하면 되겠는데요. 나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떤 두 변이 같을 수 있는데 우리는 쌍곡성의 정의상 PF와 PF-는 절대 같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PF-가 현재 14일 때 F-F와 PF-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 길이가 14가 되니까 C는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경우는 이 PF와 그 다음 F-F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PF라고 하는 것은 현재 14일 때 또 쌍곡선의 길이가 거리의 차가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는 8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F-F는 8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C의 경우는 4가 될 거고요. 결국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니까 두 경우를 합하면 1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30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현재 1대3으로 내분한 점 D, 그 다음 E, F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이렇게 주어져 있을지 똑같은 규칙성에 따라서 D와 E와 F가 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 현재 가의 표현을 한번 보면 이 가라 함은 결국에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어떤 점 D가 있어서 D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에 대해서 P가 되니까 결국에 D점과 E점과 F점을 중심으로 어떤 원을 그릴 수 있고
그 원상에 이게 P가 현재 어딘가 위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X 벡터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니까 AX 벡터의 크기의 값이 최대일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원에서 어떤 임의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어떤 벡터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사실은 여러 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이 나번 조건을 적절하게 잘 분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시각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금방 그릴 수 있을 거예요. A, B, C의 점을 찍고 현재 D와 E와 F점에서 PQR이 뭔가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그때 고정된 PQR에 대해서 현재 AX 벡터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점에 대한 고정된 PQR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PQR이라고 하는 이동하는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렇게 고정된 점 DEF에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실상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PB 벡터를 D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네. 우리가 D점을 이제 위치 벡터를 활용해서 PB 벡터를 DB 벡터 마이너스 DB 벡터 빼기 DP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QC 벡터라 하면 또 이를 이용한다면 점 2를 이용한다면 위치 벡터로 EC 벡터에서 EQ 벡터의 차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A 벡터도 점 F를 이용한다면 FA 벡터에서 차 FR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들의 합이 결국 AX 벡터인데 현재 여기 있는 A점에서 사실은 가장 먼 지점이 언제인가 이걸 구하라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DB 벡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DB 벡터, 그 다음 EC 벡터, 그 다음 FA 벡터. 이 벡터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에 이건 정리하면 여러분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위치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이와 같이 길이가 같은 벡터들의 합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여기에 있는 세 벡터를 더하면 이 부분은 다 0벡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현재 A라고 하는 고정점에서 여기 있는 이 벡터들만 적절히 잘 더하면 되는데 결국 AX 벡터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DP 벡터 플러스 EQ 벡터 플러스 FR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가 여러분들 가장 우리한테 AX 벡터가 크게 될까요? 사실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각각 PQR이 위치하는 점이라 함은 여기 있는 A점에서 축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런 P, 이런 EQ 벡터, 이런 어떤 R이 여기 정도에 위치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현재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방향이 반대이겠지만 이런 점들이면 충분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삼각형에서 현재 이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가 1씩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도 우리는 정삼각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였나요?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PQR의 넓이라 함은 결국에 뭐랑 같냐면 실제 여기에서 주어진 점 DEF라는 정삼각형을 다 일씩 내린 이 부분과 같으므로 사실상 여기 있는 빨간색 도형의 정삼각형이나 DEF의 넓이나 같기 때문에 D의 변이기를 구해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D라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되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 1에는 3이 되고 1이 되고 여기는 60도이니까 제이콥사인 법칙을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에서 3을 빼면 되니까 D제곱은 7이고요. 삼각형 PQR의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D의 제곱이니까 7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16의 X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3 곱하기 49를 하면 결국 147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